저는 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로서 좀 활동할 때는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주한미군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그 이후에 북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쭉 일해 왔습니다. 원래 제가 그 박사학위 석사 박사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썼는데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후반부에 이제 오사카 청경사를 가면서 제1동포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민족 문제를 제1동포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이 관련된 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막상 오니까 원래 그 민족 문제뿐만이 아니고 워낙 그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민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다루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고 초고를 써놓은 상태에서 우리 김치영 국장님이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새 딴 쪽을 많이 해가지고 민족 문제 쪽은 따로 정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요번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그 기회에 이제 PPT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워낙 그 아까 정혜랑 그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도 바뀌고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민족 문제 또는 민족주의 그러면 약간 진보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식으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고 젊은이들 또는 현대적인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좀 맞춰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 고민의 일단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금년 6월 5일 날 제1동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청이 발족되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1동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또 조언을 담아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30분 내외에 이제 강연하고 그 30분 또 내외의 어떤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워낙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연할 때는 다 세세하게 다 설명은 안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또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은 여기 나온 거는 1907년도 경기도 양평에서 찍은 의병 사진인데 굉장히 뭐 거의 유일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희귀한 그래서 맥킨지라고 그 대한매일신문가 거기 기자가 찍은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직업을 알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신식 군인이고 이건 보부상 같기도 하고 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장만 가지고는 직업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민층 민중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해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북이 분단 이후고 지금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알았지만 10월 5일 날은 이제 세계 한인의 날이고 개천절인 10월 3일서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가 제1동포 주간입니다. 제가 이제 혹시 이거 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2018년도에 제가 매우 감동을 받으면서 본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첫 등장하는 내용이 김판서라는 대지주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세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나오지만 이 사람이 외부 대신 그 당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외부 대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훈이라는 사람이 김판서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김판서한테 이제 김판서는 뭐냐면 뭐 한 자리 하려고 굉장히 아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세훈이 욕을 합니다. 뭘 원하냐 했더니 바로 당시에 이제 머슴인 이제 유진초이 최씨죠. 유진초이의
엄마를 이제 탐한 겁니다. 그거를 엿들었던 이제 유진초의 아버지가 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멍석마리라고 그러죠. 멍석마리 해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엄마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근데 아들은 이제 유진초이가 그 나무 이제 하고 오는 중인데 잘못하다가 이제 다 가지고 몰살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김판서의 며느리를 껴안고 우물에 투신합니다. 투신하면서 자기 그 금부치 같은 거를 떼어가지고 유진초이한테 가지고 도망가라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출발부터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뭐냐면 계급 문제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 대지주하고 그 머슴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유진초이가 도망갔다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얼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황은산이라고 이제 도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이제 갔다가 그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미국으로 이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고혜신이라는 이 주인공이 사대부집 딸인데 정원한 그러니까 이제 룸펜인 김희성이라는 사람하고 정원자인데 이 고혜신이 이제 그 의병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또 저격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엮여 있는 게 이제 이 포수, 당시 이제 포수 출신인 장승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거 자세히 드라마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구조가 복잡한데, 한편으로는 양반 대주주들이 친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양반 출신이지만, 애국운동, 반일운동을 하는 고혜신도 있고 장승구라는 사람은 이제 또 출신이 미묘한데 이 사람은 그 당시 1871년도에 신미양요라고 해서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 때 그 미국이 이제 평양에 들어갔다가 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강화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왕조한테 이제 무릎을 꿇히려고 들어왔다가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수인 장승구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장승구가 이제 이때 도망갑니다. 이때 소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온 그 신미양요의 미군 함장하고 통역을만 담당한 것이 이완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인 통역관인데 이 사람은 원래 친미주의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별로 센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친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일본 이제 그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보내가지고 쿠토 히나라고 하는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 있죠. 이 호텔 글로리아 사장 자기 딸인데 일본으로 귀화시켜서 이제 그 일본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성이 쿠도 히나지만 한국 이름인 뭐 이영자인가 이영화인가 뭐 이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병을 후원하는 사람은 구동매라고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출신인데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무라이의 어떤 지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유진초이는 아까 말한 노비라기보다는 이제 노비죠. 노비 출신이고 머슴 출신인데 미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인이 됐습니다. 쿠도 히나는 아까 말한 조선인인데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일본인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애정 관계도 뭐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계급을 초월해서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이 친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반일 의병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이 제가 1907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 의병 사진이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등장하고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사실은 변수가 계급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그때 보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제가 이제 외교 참사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어떤 이 외교적으로 보면 친일 굴욕 외교를 하고 있고 또 대미 굴종 외교 그리고 중국이나 또는 그 전통적인 북방 정책을 폐기하는
이런 어떤 비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원래 주인공들 얼굴이 딱 요 포즈를 취했다가 요 사진으로 바뀌면서 끝나는 게 이제 있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그걸 보면서 눈물이 울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당시의 경복궁 방화 사건인데 뭐 이건 논란이 좀 되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통념으로 배워왔던 것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이제 한양에 입성하기 직전에 선조가 탈출합니다. 한양을 버리고 경복궁을 버리고 탈출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자기를 보호해야 될 왕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들어가 가지고 노비문서 불태우고 또 경복궁을 불태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학자들이 일부 너무 비판하면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또 반론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임진왜란이라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의병들이 나오는 과정도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계급투쟁의 성격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밀란의 형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외병이 들어오는데 외병들이 들어와서 양민학살을 하고 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있을 때 두 번이나 갔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교토에 가면은 이제 이비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또 코만 뵀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만 뵌 게 아니라 코, 귀, 그러니까 이비총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동포들이 진원제를 매년 올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교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는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그 외병들의 만행이 이제 점차 심해지자 당시에 이제 민중들이 양반, 왕족이나 양반에 대한 불만들이 외병한테 이제 쏠리면서 의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병 투쟁의 배경이 결국은 이제 계급적인 그 한계가 있었지만 의병들이 결국은 이제 반일 투쟁을 나섰다. 뭐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